여러분, 정부의 통계가 엉터리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통계청이 통계를 왜곡시키고 통계청이 좋은 지표만 뽑아서 발표한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폭등 안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20년 7월인가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14%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온 나라가 들끓었어요. 온 나라가. 이런데도 창피함이 없어요. 사과 한마디 안 해요. 지금까지도. 도대체 그거 어느 나라 통계냐. 국민들이 분노하다 못해 예, 목소리를 피맺히게 외쳤습니다. 피맺히게.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도대체 말입니다. 예, 장관이라는 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한다. 이것은 어쩌면요 대한민국을 망조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통계조사해라, 표본을 늘려라 하면서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 표본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통계 표본 수를.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은 통계 표본 수를 늘렸습니다. 46,770개로 늘렸어요. 46,170개로 늘렸습니다. 조사 주기도 매주 월요일에 조사를 하고요. 서울 아파트 203개 시군구, 예, 아파트 203개 시군구를 다 하고요. 단독이나 연립주택도 129개 시군구예요. 당연히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놀랄 노자예요. 2억이나 폭등했습니다. 2억이나 폭등했어요. 6월에 9억보다가 말입니다. 예,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9.5%나 올랐습니다. 19.5%. 예, 2억 원이나 폭등했으니까요. 표본을 확대하자마자 이게 예, 통계가 잘못됐다는 통계 오류가 드러난 겁니다. 2억 원이나 폭등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에서 조사한 것도 잠깐 볼까요? 민간에 조사한 거. 민간에 조사하는 건 표본이 36,300개였습니다. 예, 아파트만 31,800개였고요. 조사는 비슷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민간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하는 것은 호가를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거 안 맞다. 그거 엉터리다. 오히려 정부에서 야단쳤어요. 정부에서 야단쳤습니다. 왜 호가를 가지고 민심을 호도하느냐, 국가 가세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요.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이게 이념적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랬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당시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79% 아파트 폭등했다고 하니까 정부는 부동산은 통계를 갖다 대면서 17% 올랐다고 이렇게 주장까지 했습니다. 지금 결론이 지나고 나니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다 거짓말. 실제로 말입니다. 조사한 통계, 국민은행이 조사한 거, 한국부동산원이 이번에 조사한 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나타내 봤더니 거의 비슷해졌어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결국은 여러분, 통계, 표본수 조작에 의한 엉터리 통계.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엉터리가 됐다는 통계잖아요. 저는 여론조사, 이게 조사만 보면요. 늘 이런 조작이 만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도 그렇고요. 정치인들 조사하는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부동산원의 통계조사도 그렇고요.
유리한 사람에게만 조사를 한다. 표본을 그만큼 줄여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나타났잖아요. 통계를 조작, 이건 조작이에요. 표본수를 빨리 늘렸어야죠. 표본수를 적게 해서 했으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야기한 거나 KB부동산에서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 가격 기준입니다. 평균 매매가예요. 보면 KB부동산에서 조사한 거 1월에서 6월까지는 차이가 커요. 한국부동산원하고. 그런데 7월이 되니까 거의 같아졌죠. 표본수를 늘리니까. 7억 2,406만 원이 KB부동산이고요. 7억 2,126만 원이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정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엉터리 통계를 부여잡고 지금까지 집값 정책, 부동산 정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5번 아니라 250번을 내도 엉터리가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에 제가 신뢰가 가득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신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뭐 0이 아니라 마이너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자할 때 정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제가 기자 취재할 때요. 틀린 이야기하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부였거든요. 지금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아니면 엉뚱한 잘못된 통계를 갖다 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정부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부가 야바이꾼이 됐어요. 정부가 야바이꾼이. 그러니 정부가 지금 국민한테 속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나라를 망조로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틀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틀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엉터리 통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됐고 이렇게 엉터리 통계를 왜 만들어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엉터리 통계를 왜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을. 야, 내가 부동산 정책을 쓰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여론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 솔직히 저는 의심해 봅니다. 솔직히 의심해 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왜 이게 진작에 민간 통계하고 틀리니까 표본수 늘렸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표본수는 계속 안 늘렸단 말입니다. 표본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계속 그 통계, 잘못된 통계로 정부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표본조사라는 것, 이 조사라는 게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겠어요.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한테 사죄하고요. 통계 다시 돌리고 분석 방법 바꾸고 거기에 대한 공급 대책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부동산 시장은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우리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해야 합니다.